앞에서 7광선과 연결된 대사님들은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기능들과 역할들에 대하여 전해진 것이 없기에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이 활동하는 우주는 현현된 차원의 고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특정한 기능들을 가진 무한한 에너지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 생명성과 형태를 부여받고 내재된 영적인 특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중에서 생명의 형태적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을 결정하는 7개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힘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속한 태양계의 모든 영적 구성원의 의식 진화의 과정들은 예외 없이 이들 7개의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그 구체적인 표현법들이 결정됩니다. 7의 광선들은 1차적으로는 3개의 근원적인 광선들인 제1광선, 제2광선, 제3광선과 뒤를 이어서 파생된 4개의 구체적인 광선인 제4광선, 제5광선, 제6광선, 제7광선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또는 홀수 광선의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에너지 계열과 짝수 광선의 주관적이고 내향적인 에너지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이들 광선 간에는 매우 다양한 함수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는 인류의 의식 형태 또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표출되게 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이들 7광선이 갖는 의미는 장구한 진화의 여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이들 에너지의 작용 속에서 각 에너지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속성들을 최대한으로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오컬트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상위세계의 계획들을 현상세계에 구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봉사자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광선이 유발하는 내적인 속성과 광선 사이의 작용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현실 속에서의 경험을 통한 내적 통찰력이 체득되어야 합니다. 각 광선이 심리적인 특성을 유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기능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광선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조와 파괴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2광선은 사랑을 통하여 전체 속으로 융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3광선은 대상들 사이에 지성적으로 상호작용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광선은 대립하는 힘들 사이에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5광선은 에너지들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구조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6광선은 다른 힘들과의 결합을 증폭시키기 위해 단일한 활동에 집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7광선은 통합을 달성하고 타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들을 조직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광선이 물질 육체에 작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특성은 물리적 형태에도 반영되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제1광선의 육체는 신장이 길고 골격이 크면서 강하고 견고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직업군인이나 경찰, 역도나 투포한 선수들 중에서 제1광선의 신체적 전형이 자주 발견되지만 인류 전체적으로 그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제2광선의 육체는 대개 체형이 작고 섬세하며 까다로운 감수성을 지닌 경향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게으름을 선호하는 비활동성 신체로서 민감성과 직관을 요하는 정신적인 게임 이외에는 육체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제2광선의 육체도 인류 전체 중에서 매우 적은 배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광선의 신체는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며 대부분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체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신체적 통제력과 적응력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무거운 카르마의 짐을 지니거나 영단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환생한 영혼들 중에서 많은 존재들이 3광선의 육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제3광선의 육체는 두뇌의 신경세포 또한 3광선의 영향을 받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도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두뇌는 멘탈체의 통제력이 결여될 경우에는 핵심적인 주제와는 무관한 무의미한 이미지들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여 정신분열증이나 조발성 치매의 특징을 지닌 사고작용의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4광선과 제5광선에 속하는 육체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정보 또한 부족합니다. 제6광선의 신체도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편인데 체형은 크고 근육은 이완되어 있으며 알코올이나 약물, 과식 등의 취약점을 나타내고 비만형의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체내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는데
제6광선의 또 다른 특징은 아스트랄 에너지의 흐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므로 체액의 일종인 림프액의 분비가 활성화될 때에는 영매로서의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7광선의 육체는 흔히 마르고 손발이 가늘며 긴 형태를 나타내는데 매우 내구성이 강한 특성을 지녔으므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육상 선수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동작과 자세가 우아하고 규칙적이며 균형 잡힌 용모를 보이고 피부가 매우 탄력 있어서 가죽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3광선의 육체와는 대조적으로 제7광선의 두뇌는 한 번에 한두 가지의 사안들을 잘 처리하고 정신적 피로에서 쉽게 회복되지만 처리 대상의 다양성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7광선의 육체는 제3광선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체 유형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광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 특정한 공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으며 스스로 냉철하고 진실한 자아 탐구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식의 초점이 인성자아의 국면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영적 완성의 단계가 되는 상위자아의 광선을 자각할 수 없으므로 광선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의 다차원적인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영적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내적인 투쟁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점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광선이 지닌 덕목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선호도를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하며 자신에 대한 정직함, 객관성,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왜곡되지 않은 직관의 힘이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광선을 판단할 때에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은 첫째, 서브 광선의 영향력인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번 생에 부여된 공식적인 메인 광선 이외에도 서브 광선의 작용에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브 광선은 대다수가 전생에 작용하던 메인 광선의 영향력이 관성의 법칙을 따라 이번 생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경우인데 메인 광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브 광선을 메인 광선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의 진화가 느리게 나타날 경우에는 메인 광선 자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상황도 많이 나타나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특정 광선이 지닌 특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6광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제1광선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6광선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맹신과 분리주의적 경향이 제1광선의 지배욕과 고립주의적 경향과 유사하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지배욕구가 좌절될 경우에 발생하는 분노의 감정도 두 광선의 표출 양상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배욕구 자체가 전혀 다른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착각의 경우는 많은 인문학생들이 자신을 제4광선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인데 이는 특히 입문 초기에 육체와 아스트랄체의 요소들을 통제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내적 갈등들과 고통의 양상을 제4광선의 작용으로 귀결시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들은 모든 광선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들입니다. 셋째는 그가 속한 그룹의 특성이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인데 자신의 국가를 특징짓는 광선은 소속 국민들의 인성자의식의 최상부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타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수준의 광선 구조에 대한 견해들을 피상적으로 피력하여 판단하게 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심리적인 환상으로 인도함으로써 광선 연구의 목적인 진실한 내적 탐구와 그를 통한 의식 진화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중단시켜버리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광선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생명과 자아와의 강한 동일성을 인식하고 동일성에 근거한 강한 통합력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에 대한 직선적인 몰입과 효과적인 지도력과 뛰어난 감독 능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고 대담성과 초연함, 강한 독립심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하며 지나친 자부심과 거만하고 타인에 대한 분리와 고립을 조장하며 높은 권력욕과 지배심을 보이고 타인에 대한 억압을 통한 무모한 야망을 가지며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경직성과 잔인함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분노하는 데 있습니다. 제2광선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사랑을 통한 지혜를 인식하고 자력적이며 견인적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통한 본질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며
정밀한 감수성과 순수 진리에 대한 강한 사랑이 직관적인 이해로 연결되고 뛰어난 교수 능력과 포용성, 인내심, 평온함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두려움과 자기연민과 열등감이 있고 과민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도한 집착과 지나친 자기보호와 방어 본능을 가지고 있고 지나친 수용성과 신속성이 부족하고 완벽주의 성향의 공부 방법과 타인의 의식적인 한계에 대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광선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추상적인 사유능력과 상관관계 및 상대성의 이해력이 뛰어나고 예리하고 강한 지성과 엄청난 분석력이 있고 사유상의 논리적 결합력이 뛰어나며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적 창의력과 정신적 활동성 및 민첩성이 있고 계획 및 전략 수립을 잘하며 강한 적응력과 경제행위의 이해와 비즈니스 능력이 탁월하고 자금관리 능력과 자선의 미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지적 오만과 과도한 비판을 하고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며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실제 행동이 없는 과도한 사고 활동과 조작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기회주의적입니다. 부정직하고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고 가치보다 효율성과 성취도를 추구하며 휴식을 거부하고 무질서하게 과도한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제4광선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갈등으로부터 조화를 창출하고 끊임없는 위기를 통하여 성숙함을 보이며 중재와 화해 및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아름다움에 대한 애정과 창조력과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섬세한 예술적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색채와 소리, 음악에 대한 애착이 뛰어나며 작곡 능력과 유머 및 연예 감각이 대단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문화적 재능이 있으며 즉흥성과 임기응변 능력이 탁월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갈등과 혼란에 끊임없이 말려들고 근심과 심한 동요와 성적인 요인이 부족하며 변덕스럽고 과장되며 과도한 극적인 표현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신경질적이고 비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우유부단하며 양적인 감정과 도덕적으로 소심하고 지나치게 타협적이며 무력증과 나태, 감정적이고 낙담적이며 이를 종결하지 못하고 연기합니다. 제5광선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과학적 사고와 행동을 하고 사고와 행동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을 위한 예리하고 집중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수학적 계산 능력과 탁월한 분석 능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객관성과 실험을 통한 검증 능력이 뛰어나고 도구 사용 및 실용적인 발명 능력이 있으며 명확한 설명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지적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지나친 분석과 극단적인 합리성을 가지며 선형적 사고방식과 감관의 구속이 심하고 지나친 의심과 회의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직관적인 감수성이 부족하고 경직된 사고 패턴과 편협성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오류에 대한 지나친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민감성이 부족합니다. 제6광선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 궁극적인 부분은 초월적 이상주의와 추상작용이 있고 강한 헌신과 자기 헌신적 열정과 충성심이 강하며 불굴의 신념과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고 일심으로 집중하며 진실성과 영적 인도에 대한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정서적 고치 및 설득력이 있고 순수성과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광신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감정주의에 이기적이고 지나친 집착과 사랑을 보이며 타인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의존성이 심하고 미신을 믿고 고지식하며 자기 비하와 자학주의와 순교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자연적인 본성에 대한 억압이 매우 큽니다. 제7광선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질서와 규칙을 창조하고 물질 세계에 무련시키는 능력과 의식주의가 뛰어나며 계획과 조직 능력이 탁월하고 집단의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부 사항의 관리 능력이 뛰어난데 완벽주의를 지향하고 탁월한 타이밍 감각과 구축 능력, 통합 능력이 뛰어나며 법의 이해력과 시행의지가 뛰어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완고한 규율과 형식주의이고 경직된 관례와 무의미한 의식의 반복을 추구하고 극단적인 신봉주의와 극단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물질주의이고 개인성을 무시하며 외면에만 근거하여 피상적인 판단을 하고 심령현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한다는 점입니다.
일곱 광선과 관련된 육체들의 성향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물질의 입자도 빛이 결정화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혈액형에 의해서 성질을 구분하고 사상체질로 해서 구분하여 그것으로 성격과 체질을 구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성향을 빛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옷과 액세서리를 고를 때에 선호하는 컬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육체의 빛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빛에서 나오는 진동은 마음과 세포들과 함께 진동하게 되는데 주파수가 맞는 빛과 조우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화되고 세포들의 긴장이 풀리게 되며 긴장할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물질 육체, 성기체가 가지고 있는 같은 진동수의 컬러를 만났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곤충들의 표피와 나비의 날개와 새들의 깃털과 물고기들의 비늘과 자연계의 생명들의 피부나 표피에서 대기 중에 산란되는 빛과 진동수가 갖게 되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시켜서 아름다운 컬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라 컬러도 역시 대기 중에 산란하는 빛과 주파수가 맞는 경우에 진동수가 같아지면서 고유의 파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컬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극이나 남극 상공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극광은 바로 이런 현상에 의해 빚어지는 예술인 것입니다. 미술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색채의 물감들도 반응하는 빛의 진동수와 코드가 같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동하기 때문이고 진동에 의한 영향으로 아름다운 우주의 교향악이 되어 연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성의 고리에서 울려 퍼지는 8옥타브의 화성이 바로 우주의 교향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생명들은 바로 빛의 진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인데 빛의 진동장에 의해서 연주되는 이 음악이 바로 우주들의 교향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들이 창조 근원을 향하여 드리는 이 진동장들의 하모니가 바로 합창이 되는 것이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되는 것이며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리의 화성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로 찬불가로 표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광선과 인류 3대 신체 패턴과의 관계성을 보면 제1광선이 육체와 에테르체에 미치는 것은 물질 환경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강한 신체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긴장과 경직과 거북한 동작을 유발하고 신체적인 분리감을 조성하며 금욕적이고 활동적인 두뇌 역할을 하게 합니다. 제2광선이 육체와 에테르체에 미치는 것은 부드러움과 예민함, 비활동적이고 신체 접촉형이며 물리적 충격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유발합니다. 제3광선이 육체와 에테르체에 미치는 것은 강한 활동성을 보이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작 능력의 발달을 유도하며 신체적 회복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환경의 질서에 대한 무관심과 고통에 대한 저항력을 보이고 활동적인 성대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 중에 비율이 높습니다. 제4, 5, 6광선은 육체와 에테르체에 미치는 것이 없는데 적용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7광선이 육체와 에테르체에 미치는 것은 섬세함과 균형 잡힌 동작과 힘과 민감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신체의 통제가 가능하고 훈련이 용이하며 치료, 건설적, 실용적 활동에서의 손의 사용이 뛰어납니다. 인류들 사이의 분포도가 높습니다. 제1광선이 성기체에 미치는 것은 정서적 힘과 억압적인 경향이 있고 숨겨진 긴장과 불안감이 있으며 파괴적이고 비통합적이며 강요적이면서 애착기피형과 정서적 고립형을 유도합니다. 제2광선이 성기체에 미치는 것은 애정형이고 평온하며 신사적입니다. 비감정적이고 민감하며 사교적이면서 진실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공감형이며 연민형이고 보호형입니다. 제3광선이 아스트랄체에 미치는 것은 심령 현상을 유발하고 자동적인 정서 반응과 과도한 활성화가 일어나며 정서적 혼란과 물질적 탐착이 일어나고 적응적 욕망이 일어납니다. 제4광선이 성기체에 미치는 것은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호불호가 반복되며 지나친 심기의 기복이 심하고 조화와 부조화에 대한 빠른 반응이 일어나며
평화와 미에 대한 정서적 추구를 하게 합니다. 제5광선이 성기체에 미치는 것은 예술적 감각의 부재와 비정서적 상태를 유발하고 멘탈체에 쉽게 통제되며 구체적 사물에 대한 정서적 관심을 갖게 합니다. 제6광선이 아스트랄체에 미치는 것은 헌신적이고 의존적이며 통제력이 부족하고 과도한 욕망을 일으키며 일관된 감정과 강한 집착을 보이며 협소한 반응 대상이고 용이한 성적 매력을 일으킵니다. 제7광선이 성기체에게 미치는 것은 통제된 감정에 따른 규율화와 예측 가능한 정서 반응을 보이게 하고 신체 리듬에 종속되며 무료나 충동을 일으키고 역매적 경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제1광선이 연기체에 미치는 것은 방출형이고 단정적이며 통합형이고 원칙 지향형이며 비판적이고 정신적 인내력과 간결하고 현실적입니다. 제2광선이 연기체에 미치는 것은 추상적이고 직관적이며 흡수형이고 보편적 수동형이며 포용적이고 불명확하며 부정확함과 비단정적이고 무비판적입니다. 제3광선이 연기체에 미치는 것은 활동적이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이고 비실증적입니다. 조작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추상적이고 전략적입니다. 제4광선이 연기체에 미치는 것은 중개적이고 조화지향적이며 우유부단합니다. 수용적이고 탈논리적이며 정서결합형이고 상상형이며 심미적이고 역설적입니다. 제5광선이 연기체에 미치는 것은 과학적으로 구체적이고 집중적이며 분석력과 분리적이고 개념 정의적이며 세부 중시적입니다. 귀납적이고 객관적이며 기술적이고 탐구적이며 비판적이고 비자기적이며 비상상형을 가지게 됩니다. 제6광선이 연기체에 미치는 것은 일심의 집중형이고 강한 고착형이며 폐쇄형이고 극단적 반복형이며 완고하고 선택적 수동형입니다. 제7광선이 연기체에 미치는 것은 사고 구축형이고 조직적이며 조정형이고 규칙화된 사고를 보입니다. 정제된 사고와 세부 중시형이고 의례 중시형이며 습관적이고 모방적이며 마법적이고 만트라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질병에 걸리는지, 왜 노화 현상이 오는지, 왜 병들거나 늙어서 죽는지, 왜 자신들의 육체인데도 자신 뜻대로 못하는지 등. 그러니 4차원 신체인 에테르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5차원인 아스트랄체는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4차원의 세계와 5차원의 세계의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정보들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단의 대백색 형제단 중에서 7광선을 책임지고 있는 대사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제1광선은 파란빛이며 지도자 그룹을 대표하고 엘 모리아 대사께서 관리자로 있습니다. 사파이어를 통하여 대표되고 창조주의 힘과 의지와 신의와 신념과 보아와 지도력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즐링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활동하며 신지학회 설립에 일조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더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2광선은 노란빛이며 학자 그룹을 대표하고 공자 대사께서 관리자로 있습니다. 토파즈를 통하여 대표되고 창조주의 지혜와 교육과 계몽과 지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고의 신 승리의 기운을 맡고 있으며 강과 샘을 지키는 대사이고 현인과 철학자들의 지배자이면서 주 마이트레아에게서 수학했고 중국의 장 황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3광선은 핑크, 진홍빛이며 가넷을 통하여 대표되고 창조주의 사랑과 열정과 감사와 활동과 적응과 철학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디 로에나 대사께서 관리자로 있으며 해방의 여신, 자유의 여신, 신성한 정의의 여신, 승리의 여신과 우리 어머니신의 모든 측면과 일체로 일을 합니다. 현자 그룹을 대표하며 이 시기에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신의 신성한 남성과 우리 어머니신의 신성한 여성의 성스러운 결혼을 지휘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들의 신화를 돕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모든 인류들의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잡는 일과 인류들의 영적 뇌센터들의 활성화를 완성하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것은 또한 인류들의 가슴과 마음의 영적 통일에 관여합니다. 레이디 로에나와 함께 일하는 빛의 존재들은 모든 영혼 속의 신의 남성적 극성과 여성적 극성을 우리 인간 에고의 억압적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들 신성의 그 측면들을 균형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4광선은 흰빛이며 예술가 그룹을 대표하고 세라피스 베이 대사께서 관리자로 있습니다. 크리스털을 통하여 대표되며 창조주의 순수와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과 예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승천사원의 제1인자이고 승천하는 후보들을 훈련시키며 교육을 시키면서 신지학회 설립에 기여하였으며 이집트 아멘호텝 3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5광선은 녹색빛이며 과학자 그룹을 대표하고 힐라리온 대사께서 관리자로 있습니다. 에메랄드를 통하여 대표되며 창조주의 진실과 치유와 과학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의 수호신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6광선은 자주, 황금, 진홍빛이며 순례자 그룹을 대표하고 레이디 나다 대사께서 관리자로 있습니다. 루비를 통하여 대표되며 창조주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평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호신이고 카르마 위원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대신하여 카르마를 자비로써 판결을 내립니다. 7만 년 전 성 저메인과 지구의 문명을 가져오는 것에 봉사하였으며 아틀란티스의 여사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7광선은 제비꽃 보랏빛이며 봉사자 그룹을 대표하고 성 저메인 대사께서 관리자로 있습니다. 자수정을 통하여 대표되며 창조주의 자유와 자비와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연금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멀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병자리 시대를 대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물병자리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모든 빛들에는 고유의 성향이 있으며 많은 단계들과 톤과 차원들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소리와 빛과 칼라가 일치하고 다른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는 전자기의 에너지들로부터 성립되는데 컬러는 진동수의 파장입니다. 컬러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육체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육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병증으로 나타나고 병의 치유를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오라를 치유해서 균형을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인 두려움에 의한 균형의 상실에 의한 정신질환이 많이 늘어나 우울증과 조울증, 신경쇠약증 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컬러를 이용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색빛은 루비를 이용하여 치유하는데 혈액순환과 우울증 완화에 좋고 암과 같은 곳에는 강력한 소독 효과가 있어서 사용되며 고혈압이나 불안한 인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빛에 노출되면 매우 거칠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적색빛은 에너지와 힘의 활력을 상징하고 남성의 양극성을 나타냅니다. 오렌지빛은 호박을 이용하여 치유하는데 성적인 힘을 늘리고 면역력을 증대시키며 모든 소화기 장애와 심장과 신장병에 효과가 있어서 가볍게 사용되면 온화한 효과를 가집니다. 오렌지빛도 신경질적인 인자와 선동적인 인자에게는 과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빛은 가넷을 이용하여 치유하는데 진동수가 평화와 진리, 균형을 위해 사용됩니다. 노란빛은 황수정을 이용하여 치유하는데 지성적인 색깔로 정신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복잡한 머리를 해소해주며 빠르게 생각하는 것을 돕습니다. 노란빛은 자극적이어서 피부염이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녹색빛은 에메랄드를 이용하여 치유하는데 감정의 균형을 가져오고 고요함의 감각을 조절하며 모든 종류의 조직 재생을 돕고 골절에 효과가 있으며 성장점을 자극합니다. 병증의 회복을 돕고 전생을 알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빛입니다. 푸른 빛은 사파이어를 이용하여 치유하는데 마음을 침착하게 해주고 흥분을 가라앉히며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푸른 빛은 창조의 근원으로 가는 빛이고 높은 파동에서 예언되며 전자기적 에너지를 띠고 있어서 류마티스와 간질에 도움을 주고 아픔이 있는 조직에 사용되며 뼈를 치유하는 것을 돕습니다. 보랏빛은 자수정을 이용하여 치유하는데 균형을 잡아주고 정신적인 치유를 돕고 모든 단계에서 전생으로부터 발생한 카르마를 태우는 데 사용됩니다. 제비꽃 컬러이며 신의 자유의 빛을 맡고 있습니다. 흰빛은 크리스털을 이용하여 치유하는데 컬러의 모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단계에서 육체를 정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청결과 순수함을 대표하고 의식적인 창조 작업을 나타내며
육체에서 성화한 자랑스러운 영혼의 컬러이면서 보다 높은 이상과 보다 높은 가치를 의미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육체와 성기체에 필요한 치유광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광선은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빛이 물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빛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빛을 제외하면 사실 물질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사들은 빛을 관리하여 물질과의 조화와 상생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자 생명들의 진화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는 무조건 받으면서 클 수밖에 없지만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게 되면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면 자연계에 진화하는 생명들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빛은 아래로 나선형 고리를 형성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선형 고리로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을 받아들이고 상승할수록 빛을 내어보내는 것이 빛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하면 할수록 더 큰 빛을 발현하며 빛을 방사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봉사의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방사하여 이 빛이 필요한 생명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사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인데 빛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빛이 남용되거나 과하게 사용되거나 너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조화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에 폭력이 발생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현상들이 균형을 상실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운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빛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부정의 기운들을 내보내는 것들이 모두 그런 것들이란 사실입니다. 한번 무너진 빛의 조화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너진 빛의 균형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인류 사회가 평화가 사라지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단의 대사들은 행성 지구에 무너져 내린 평화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은 구경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시리우스의 고래들이 임무를 다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들이 행성 지구의 수호자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균형을 되찾아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무너진 균형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곱 광선은 여러분들의 차크라와 같이 연계되어 작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중요한 위치에서 피라미드와 함께 일곱 광선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다뤄질 내용들입니다만 행성 지구 어머니 가이아의 차크라와 피라미드와 우리 대사들과 여러분들과 천상이 하나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음을 전하겠습니다.